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9 함수와 모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익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작성법과 사용법을 익힙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모아놓은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은 이 장에서 이제 만들 프로그램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고요. 섹션 2에서는 함수의 기본, 섹션 3에서는 지역 변수, 로컬 변수와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섹션 4에서는 함수의 반환값과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섹션 5에서는 함수를 모아놓은 모듈, 그 다음에 섹션 6에서는 함수의 심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와 응용 예제는 프로그램 연습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운 이론을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장에서 다룰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로또 번호 추첨 예제 프로그램인데요. 로또처럼 1부터 45 숫자 중에서 이제 6개를 랜덤하게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배운 포르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2는 모듈을 활용해서 글자를 쓰는 이제 거북이 터틀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임의의 위치에 글자를 쓰는 거북이의 기능이 이제 동일한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섹션에서는 함수를 사용해서 임의의 위치, 그 다음에 색상, 글자 크기 등을 이제 결정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개념입니다. 함수는 무엇을 넣으면 어떤 것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요 펑션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함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컴퓨터를 처음 배우면서 용어들이 좀 약간 생소한데요. 여기서 메소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소드는 함수의 한 부분에, 예를 들어 프린트라는 부분에 어떤 동작을 하겠다. 이게 이제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함수는 개별적으로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메소드는 함수는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지만 메소드는 클래스 안에 어떤 목적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보다는 약간 좀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의 형식은 함수명 그 다음에 소괄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썼죠. 프린트 함수인데요. 예제를 보면 프린트 더블 코테이션 혹은 코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내용을 주면 이제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프린트를 하면 당연히 이제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입력값에 대해서 어떤 실행을 하는, 여기서는 이제 쿡북 파이썬이라는 인풋이 이런 함수를 통해서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죠.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보시면, 자, 인풋은 커피를 주문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커피를 이제 받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주문을 받으면 이제 물을 끓이고 컵을 준비해서 커피를 넣고, 만약에 보통 커피면, 만약에 설탕 커피면, 만약에 블랙 커피면, 그래서 커피를 제조한 후에
이렇게 우리가 끓인 물을 부어서 커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풋, 아웃풋이고 요 일련의 프로세스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것을 프로그래밍을 이제 해봤습니다. 자, 커피의 종류를 늘 변수를 이제 여기다가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커피는 int. 요번에는 이제 그 문자형을 숫자로 바꿨죠. 자, 인풋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1번은 보통, 2번은 설탕, 3번은 블랙 이렇게 사용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통으로 하면 자, 한 칸을 띄우고 프린트 뜨거운 물을 준비한다. 종이컵을 준비한다. 만약에 커피가 1이라면 자, 보통 커피를 탄다 라고 출력을 하고요.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이 보통 커피, 2번이 설탕 커피, 3번이 블랙 커피였죠. 자, 그리고 1번이니까 이제 보통 커피를 탄다를 출력을 하고 빠져나오겠죠. 만약에 3번이면 블랙 커피를 탄다 라고 하고 빠져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뜨거운 물 준비하고 종이컵 준비하고 1번을 눌렀으니까 이제 보통 커피를 탄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을 붓는다, 스푼으로 적는다, 그 다음에 손님 커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예제에서는 지금 2번을 선택을 해서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종이컵을 준비하고 3번이 맞죠. 설탕 커피를 준비하고 물을 붓고 스푼으로 잡는다 라고 해서 이게 지금 if문에서 3개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약에 손님이 이제 한 명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앞에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3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앞에 프로그램 중에서 커피를 주문을 계속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을 반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번을 반복해야 됐을 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긴 프로그램을 이제 3번을 반복해야 되죠. 근데 저희가 이 장에서 배울 함수를 쓰면 이 문을 3번을 쓸 필요가 없이 함수로 여기를 정의한 후에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서 쓰면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손님 3명이 이제 연속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커피 자판기가 있다면 버튼 일반 커피 주세요, 블랙 커피 주세요, 아니면 설탕 커피 주세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번호만 누르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펑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함수를 써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개념,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선언 부분, 이건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버튼을 눌렸을 때 이것은 공통으로 출력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만 지금 그 버튼의 값에서 달라지죠. 그래서 1번은 보통 커피, 2번은 설탕 커피, 3번은 블랙 커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자가 1번을 입력했을 때 버튼이 1이 돼서 요게 실행이 되고 다시 넘기면 되겠죠.
뭔가 여기 자판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메인 코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는 그 먼저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메인에 불려졌을 때 이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인풋 어떤 커피 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번을 누르면 커피 값에 1번이 들어가죠. 그래서 커피 머신 해갖고 여기 1 이렇게 준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설탕 커피 2를 줬을 때는 설탕 커피라고 출력되고 끝나겠죠. 자, 요 프로그램을 3번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하나로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우리가 커피 머신이라는 것을 했고 이제 커피 머신 프로그램 펑션은 여기서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명이 왔을 때 자판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 호출을 했죠. 버튼이 누르는 거에 따라서 뭐 같은 것을 주문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 주문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프로그램 코드가 중복되는 프로그램 코드를 함수를 선언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뭐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도 없앨 수 있고요. 또한 함수를 선언을 하면 그 다른 여타의 그 같은 동작의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이렇게 불러다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번 반복된 것에 그 출력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실습에서 할 내용인데요. 앞에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커피 종류를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4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손님 이름 로제, 리사, 지수, 제니라는 손님의 4명의 주문을 받아서 자, 로제 씨 어떤 커피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4번 이러면 로제 씨 커피 여기 있습니다 라는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더 함수에 대한 이해가 쉬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함수의 이제 형식과 사용인데요. 그 앞에 이제 함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주셨을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할 내용을 함수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겠죠. 그리고 자, 이것을 지금 매개 변수에 따라서 요 내용을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또 바뀔 값도 없겠죠. 그래서 앞에 설명한 대로 프로그램 에러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굉장히 간결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함수에서 펄스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펄스라는 함수는 두 정수로 입력을 받아서 그 값을 더해서 반환하는 플러스라는 함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형식은 def 이걸 이제 문법에서 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명을 우리가 정해주고
매개 변수, 파라미터 혹은 아기먼트를 v1, v2 이렇게 두 개를 정했죠. 그 다음에 콜론을 입력하면 엔터를 누르면 포문처럼 커서가 여기 떨어집니다. 탭을 마치 누른 것처럼. 그러면 요 함수는 요 탭이 들어간 만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절트는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초기화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v1과 v 값을 더해서 리절트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리절트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역 변수 메인 앞에 전역 변수를 합은 0이라고 이제 선언을 해줬고요. 이제 메인부터 실행이 되죠. 그래서 합은 플러스 100, 200. 그럼 이걸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v1은 100, v2는 200이 되겠죠. 그래서 v1과 v2가 더해져서 리절트 값. 그래서 여기에 리절트 값, 그러니까 300의 값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식인데요. 결과는 합을 출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이 특수 기호에 대입돼서 300이 출력되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인데요. 합은 플러스 이제 100, 200 하면 여기서 이제 값이 V1, V2 이렇게 전달이 돼서 출력이 되는 그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호출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메인부터 실행이 돼서요. 메인부터 실행이 돼서 자 플러스를 붙였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아기먼트가 전달이 됐습니다. 매개 변수가 v1에 100, v2에 200 이렇게 전달이 됐죠. 그 다음에 요 값을 두 개의 합세 값을 계산을 해서 요 플러스 함수의 결과를 반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반환한 그 값을 변수 값에 대입을 했습니다. 자, 요 순서로 함수가 실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매개 변수 1에 100에 100, 매개 변수 2, 200 이렇게 v1, v2가 됐었죠. 그래서 플러스 함수에서 v1과 v2를 더해서 리절트 값에 넣고 그 값을 반환을 했죠. 자, 이런 순서로 함수가 실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이제 계산기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2서부터 13번은 값을 입력받아서 매개 변수를 주고 그 값의 결과를 리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v1과 v2는 이제 같고요. op라는 것에 이제 어떤 연산을 할지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기호로 인수 OP 오퍼랜드죠. 그래서 OP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역 변수로 리절트 RES 그 다음에 VAR, VR2 오퍼랜드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값을 줬죠. 요것은 이제 오퍼랜드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고 기호를 받아야 되니까 널 값으로 자 이게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여기 더블 코테이션을 그래서 널 값을 일단 초기화 시켜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입력해야 되겠죠. 인풋 계산을 입력하시오. 뭐를 할 것인가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수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입력을 받았죠. 그래서 RS calculator 펑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인티저 값
두 번째 인티저 값, 그 다음에 연산 기호를 이제 그 함수에다 전해주면 결과값이 이렇게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 만약에 곱하기를 입력했다. 그리고 7, 8을 입력하면 우리가 더했던 입력받았던 첫 값 VAR2, 그 다음에 첫 번째 입력한 연산 기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값, 그 다음에 이 코를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함수를 불러서 리턴 받은 결과값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능에 업그레이드된 문제인데요. 숫자 1 연산자 숫자 2 순서대로 입력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거기에 제곱 연산자 곱하기 2개가 들어가겠죠. 그걸 추가를 하고요. 만약에 0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입니다.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입니다. 변수는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그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그 펑션에서만 그 함수에서만 사용하는 로컬 변수, 지역 변수가 있고요. 여러 함수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변수는 말 그대로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는 여러 변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 1이 있어서 이 안에 선언을 하면 1에서만 그 변수가 실행할 수가 있고요. 함수 2에서는 1에 대한 그 변수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역 변수를 이렇게 밖으로 선언됐을 경우, 함수 밖에 선언됐을 경우에 함수 1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함수 2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자, 지역 변수에 여기 이제 뭐 생존 범위 이러니까 좀 말이 그런데 그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부릅니다. 라이프 에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 1, 함수 2가 있을 때 이렇게 요 부분은 둘 다 알 수 있고 요걸 이제 글로벌 변수라고 하고 요 부분은 A 같은 경우에는 함수 1에서만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만약에 함수 1이 있고 함수 2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밖에 A, 그러니까 20 이렇게 선언돼 있다면 함수 1에서 다시 A를 선언했을 경우에 이때 A 변수는 요 지역 변수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A를 가 의미하는 것은 그 전체 선언된 전역 변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수명을 같이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 변수가 오설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기 예제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자, 펑션에서 A10 이렇게 지역 변수로 선언을 했고요. 펑션 2에는 이렇게 그 A 값이 이렇게 그냥 들어있습니다. 선언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전역 변수로 A를 20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펑션 A를 이렇게 그냥 호출을 했죠. 그럼 여기서 가보면 A는 10, 그러면 그 펑션 1에서 A 값 해가지고 A가 10을 대입을 했죠. 그래서 원래 전역 변수에 A는 20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그 로컬에서는 10으로 바뀌어서 10이 선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로컬에서 10으로 변했다고 해서 전역 변수의 값인 20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것은 요 안에서만 그 실행이 되기 때문이고요. 자, 두 번의 펑션 2에서 보면 여기서의 a 값은 여기 전역 변수에서 선언한 a20이 출력되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결과는 a 값이 로컬에서는 10, 전역 변수 값은 20 이렇게 해서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행에 전역 변수가 없다면 7행의 값은, 그러니까 만약에 10행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7행의 값은 변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역 변수가 있고 지역 변수가 있는데, 전역 변수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은 변수로 이제 사용을 하면 에러가 난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이해하고인데요. 자,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지역 변수 대신에 전역 변수로 이제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역 변수를 이렇게 함수 안에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A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예제를 보시면 펑션 1을 불렀죠. 보니까 글로벌로 선언이 됐죠. 그래서 A를 10 하면 요 글로벌 변수 A 값이 10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10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펑션 2로 가면 이미 A20이 지워지고 글로벌 변수로 A10이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펑션 2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도 변수를 글로벌 변수로 변할 수 있다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펑션에는 그런데, 요 함수는 그런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 언어를 보면 요거랑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은 그 함수의 반환값과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반환값입니다. 자, 함수의 반환값은 리턴문으로 이제 반환되기 때문에 그 리턴 값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매개 변수는 그 파라메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환값이 있는 함수는 이렇게 리턴 값이 존재를 하고요.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여기 리턴문이 없죠. 그래서 펑션을 부르고 그 안에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종료가 되는, 왜냐하면 반환값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예제를 보면 이제 계속 그 반복이 되죠. 자, 합을 0으로 주고 합은 펑션 1 해갖고 리절트 값이 우리가 그냥 예제니까 100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합에 100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프린트 펑션에서 돌려준 값에서 합이 출력되고요. 펑션 2는 이렇게 가시면 그냥 반환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함수명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반환값이 없는 함수 이렇게 출력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환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불렀을 때 그 result 1, result 2 그 예제에서는 덧셈과 뺄셈을 이제 리턴을 했는데요. 이렇게 반환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y리스트를 이제 그 전역 변수인 배열로 선언을 했고 합과 SUV, HAP SUV를 이제 0으로 그 초기화 시켰고요. 자, 멀티를 불렀습니다. 여기 멀티. 그래갖고 100, 200 임수를 줬죠. 그 다음에 리절트 리스트를 이렇게 리스트로 선언을 했고요. 그 반환 리스트로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RES1, RES2 값을 계산한 다음에 어펜드를 시켰죠. 리스트에. 그래서 RES1, 그러니까 덧셈의 값과 뺄셈의 값이 어펜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두 개를 어펜드에서 반환을 했죠. 그래서 다시 가보면 마이리스트의 제로는 덧셈이 들어가 있고 마이리스트 1은 뺄셈한 값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마이리스트 값은 이렇게 전역 변수로 선언된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패스 예약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예약어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 돌려줄 곳이 없을 때 리턴문을 생략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함수를 구현할 때 일단 이름만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은 패스 예약을 사용해서 이제 비워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1, 2, 3 이렇게 여러 명이 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를 디파인을 해놓고 그 뭐 3번이 패스로 해놨다가 3번이 그걸 받아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if true인 경우에 아무것도 안 쓰면 이제 에러가 나는데 if true여도 일단 패스 시켜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게 이제 정의가 안 돼 있을 때 일단은 패스시키고 이제 나중에 채워놓겠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함수의 매개변수 전달입니다. 자, 그 매개변수는 그 매개변수의 이제 개수를 지정해서 그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자, 숫자 두 개의 합과 숫자 3개의 합을 이제 구하는 코드를 보면 여기 보시면 define parameter function v1, v2 그래서 매개변수 2개를 둔 거고요. 이 경우에 매개변수 3개를 둔 경우죠. 그래서 매개변수 2일 경우, 매개변수 3일 경우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변수의 이제 기본값을 정해놓고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펑션에 v3를 항상 제로다 이렇게 값을 놓고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에서 5획은 이제 파라미터 펑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함수를 정의했고요. 자, 이때 매개 변수를 3개를 받았는데 v1, v2, v3 3개를 받았는데 v3를 보면 이제 0으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세 번째 변수가 없으면 0 값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에서 보면 매개 변수를
두 개만 사용했죠. 10과 20만 사용을 했죠. 그래서 V1은 10, V2는 20으로 전달이 되고 V3에는 0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행에서는 3개 사용하면 기본값이 무시가 됩니다. 여기서 V3는 제로로 줬는데, 그래서 V1은 10, V2는 20, V3는 30 이렇게 대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인 경우에 30이 출력되고 매개 변수가 만약에 두 개인 경우에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심화 문제에서 10개까지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지 합계율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개수를 지정하지 않고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스타를 붙입니다. 그래서 PARA로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하고요. 13행에서 보면 10, 20 이렇게 두 개를 했죠. 그 다음에 15행에서는 3개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 20 이렇게 가면 이제 포문을 썼죠. 그래서 넘버는 파라미터 끝까지 읽어라. 그래서 지금 그 리절트에다 값을 누적을 하고 리턴 값을 줬죠. 그래서 이것은 변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그 끝까지 그 변수의 누적값을 구해서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를 줬을 경우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반복을 해서 합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을 계속 누적해서 더해서 결과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딕셔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원이 있으면 하나 이런 식으로 사전 형식이죠. 딕셔너리는. 그래서 딕셔너리 형식으로 매개 변수 키를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주면 이제 파라미터 키를 가지고 예를 들어 트와이스는 9명, 소녀시대 걸스데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명수를 출력할 수 있는 그렇게 트와이스는 9명 이렇게 그 사전 형식으로 소녀시대는 7, 걸스데이는 4 이런 식으로 사전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1에서는 우리가 그 로또 번호를 가지고 그 랜덤으로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하도록 했는데요. 자, 이제 함수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로또 번호 추천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7장에서 배운 리스트도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 1은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 이제 6개를 이제 출력하게 할 것이고요. 여기서 4행에서 5행은 1부터 45까지 랜덤 숫자를 리턴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랜덤 함수를 쓰려면 우리가 터틀 그래픽을 쓰면 터틀을 임포트 시키듯이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주의할 점은 여기가 이제 왜 45개인데 46이라고 했냐면 요 값 마이너스 1까지만 돕니다. 그러니까
45까지가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45이기 때문에 이렇게 46 플러스 1을 해서 써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에서 9행을 보면 이제 로또 번호 6개를 입력할 그 리스트 값을 이렇게 초기화시켜서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추천된 숫자를 임의의 숫자를 넣어둘 넘버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메인 프로그래밍 시작인데요. 프린트 로또 번호를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하고요. 파일 추로 그게 이제 끝나지 않겠죠. 넘버는 get number. 그래서 get number를 보면 리턴 값은 1부터 46-1, 즉 45까지의 랜덤한 숫자가 되겠죠. 그 수가 리턴이 돼서 넘버에 들어가겠죠. 자, 만약에 로또의 카운트의 넘버가 0이라면 만약에 0과 같다면 로또의 어펜드를 넘버, 그러니까 그 새로 생성된 값이죠. 1부터 45까지의 값을 리스트 로또에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로또라는 객체의 어펜드라는 메소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또의 로또라는 리스트의 그 개수가 6개와 크거나 같으면 브레이크. 그래서 이제 화일문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일이 돌아가면 1부터 45 사이에 랜덤한 숫자 6개가 로또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프린트 추첨된 번호 이렇게 한 칸을 띄우고, 자, 로또 소트 해갖고 로또 번호 보면 앞수가 뒷수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제 소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6자리가 소트가 돼서 리스트에 다시 저장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프로그램하는 것은 0부터 5까지 6개죠. 그것을 로또 번호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게 로또 번호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보면 이렇게 추첨된 로또 번호는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리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모듈 함수의 집합인데요. 모듈은 그냥 함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 뭐 1.python, 모듈 a.python, b.python 하면 함수의 집합이 모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듈의 이제 생성과 사용에 대해서 볼 텐데요. 지금 펑션이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y에서 import 모듈 1을 지금 임포트 시켰죠. 그래서 모듈 1의 펑션 1, 펑션 2, 펑션 3라고 부르면, 자, 모듈 1에 펑션 1이 호출되고 2가 호출되고 3이 호출되고,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요. 자, 모듈명을 만약에 생략을 하고 함수명만 쓸 경우에 from 모듈명 import 함수 1, 2, 3이 있는데 함수만을 쓸 때 이렇게 일행 from 모듈명 import 함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의한 대로 우리가 지금 예제를 보면, 자, from 모듈 1 우리가 정해줬어. import 이 중에 펑션 1, 펑션 2, 펑션 3를 임포트 시키겠다. 그 다음에 메인 부분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펑션이 차례로 호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사용자 표준이 있고 사용자 정의 모듈이 있고 서드 파티 모듈이 있습니다. 표준은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모듈이고요. 사용자 정의 모듈은 지금 우리가 사용했듯이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모듈이고요. 서드 파티라고 부르는데요. 자, 외부 회사나 단체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서드 파티가 있는 이유는 파이썬 이제 모듈이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서드 파티에서 이 모듈을 제공해서 고급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 모듈을 보면 게임 개발의 기능이 있는 파이 게임, 그 다음에 윈도우 창 제공하는 파이 GTK,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SQL, 케미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모듈 중에 정말 괜찮은 모듈을 개발했다. 그럼 이렇게 서드 파티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임포트 시스라고 하고 이제 시스의 빌트인 모듈 네임스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표준 모듈 종류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확인하는 방법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모듈 매스에서 제공하는 거, 보면 로그드하고 스퀘어 루트 등등이 있다고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2는 앞에서 7장에서 했듯이 랜덤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거북이를 터틀의 글자와 색깔 등을 이제 임의로 추출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랜덤 함수를 주기 위해서 랜덤을 줬고요. 자, 프롬 티키터 이제 좀 아시겠죠? 티키터에서 우리가 티키터라는 것에서 여기 심플 다이얼로그 티키터라는 객체의 심플 다이얼로그라는 것에 대한 임포트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getString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RGB 값을 랜덤으로 받기 위해서 getRGB 값. 그 다음에 포지션을 받기 위해서 getXYAS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4에서 7행까지 보면 이제 문자를 입력받아서 반환하는 여기 반환하는 함수를 생성이 됐고요. RGB 값은 무작위로 이제 색상 값을 추출해서 이제 튜플로 반환하는 이렇게 RGB 값을 튜플로 반환하는 것이고요. 16행부터는 X, Y 각도 크기로 이제 무작위로 추출해서 리스트로 묶어서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역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 크기가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X 값, Y 값, 앵글, 사이즈를 넣을 수 있는 리스트를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거북이 글자 쓰기 주고, 그 다음에 커서 모양은 터틀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 크기를 설정을 해줘서 스크린 화면에 표시하고, 글자를 이제 쓰여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펜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글자 쓰기를 할 수 있는 스피드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String으로 이제 랜덤 함수 값을 쭉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inString 값을 list 값까지 이제 돌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가지고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RGB 값을 또 받고,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 생성된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각도, 글자를 쓰는 각도를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준 펜카라를 가지고 터tle 라이트, 이제 글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맑은 코딩으로 임의로 작성한 텍스트 파일에 진한 채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입력할 걸 이렇게 넣으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그 문자 크기, 그 다음에 그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랜덤하게 변하면서 출력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그 함수의 그 값 전달 방법이 있는데요. 값에 의한 전달, 그 다음에 참조에 의한 전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에 의한 전달 방법은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게 다 값에 의한 전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 바이 레퍼런스,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은 튜플, 딕셔너리, 뭐 세트도 해당되는데 그 리스트를 매개변 변수로 이제 전달을 하니까 주소값이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듈이 또 모이면 패키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패키지는 우리가 여러 함수를 쓴 모듈에 대한 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패키지 설치하라는 말 그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함수가 모여진 모듈을 또 모아놓은 게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from 패키지명, 모듈명, import 함수명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함수의 심화 내용인데요. 내부 함수, 그 다음에 람다 함수, 그 다음에 맵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부 함수는 함수 안에 이제 함수가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람다 함수는 함수를 한 줄로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기본값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3를 쪽에서 100, 200을 주면 요 값이 100, 200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요 값이 기억이 돼서 요 값에 대한 더하기 값 30이 출력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리스트에 모두 이제 10을 더하는 건데요. define, add 10에서 num 이렇게 좀 요게 지금 그 매개 변수가 넘버로 된 거죠. 그래서 그 넘버라는 지금 그 리스트 값에 모두 10이 더하는 그런 10을 더하는 더해서 출력하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10이 더해서 출력되겠죠. 자, 요것을 이제 람다 함수라 맵 함수로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이리스트에서 이렇게 정해졌죠. 그래서 add 10 람다 그다음에 number 그래서 number 플러스 10 이렇게 줬죠. 그래서 보시면 마이리스트 리스트 맵 add 10 여기 불렀죠. 그 다음에 마이리스트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마이리스트에 그 원소에 10이 더해지는 거, 그런 그 한 줄로 이렇게 표현된 람다 함수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람다 함수를 이렇게 안에다 쓴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마이리스트라면 같이 이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리스트를 이렇게 리스트를 합쳐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합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맵에서 람다 요거 그 다음에 리스트 하나 두 개 이렇게 줘서 인수를 줘서 요 리스트 1과 리스트 값 리스트 1의 값을 합해서 이렇게 합했죠. 합해서 새로운 합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기 함수인데요. 자신이 자신을 호출해 리커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자, 셀프콜 그러면 가서 지금 셀프콜 해서 출력을 했죠. 다시 계속 자기가 자신을 부르는 그런 것을 재기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예제를 보면 입력한 숫자를 1까지 세는 함수를 재기 함수로 이제 보시면 자, defined kind number 이렇게 주고요. cont number 이렇게 썼죠. 그래서 만약에 넘버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넘버를 출력하고 카운트를 마이너스 1까지 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력한 숫자를 1까지 카운트하는 그것을 재기 함수죠. 그래서 만약에 같지 않고 0이라면 리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카운트 10 그럼 19, 87, 2, 1까지 나오면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 20 그러면 20부터 1까지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응용을 하면 이제 팩토리얼 값을 알 수가 있겠죠. 1보다 작으면 아까처럼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는 이제 출력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해서 요 값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해서 값 입력한 값과 1까지 곱한 값을 리턴 받게 되겠죠. 요 값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신이 자신을 불렀죠. 넘버를 계속 감소시키면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네레이터와 일드문인데요. 그 일드문은 함수를 끝내지 않고 값을 계속 반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는 함수가 다 끝난 다음에 리턴을 했는데 이것은 함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값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 리턴 받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get 펑션 하고 이렇게 줬을 경우에 리턴 값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끝나지 않으면서 리턴 값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너레이터와 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너레이터 생성자 함수는 일드가 포함된 함수인데요. 일드문으로 값을 반환 후에 계속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값이 반환했죠. 근데 프린트를 하고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함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